자, 오늘 지금 보니까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나름 조금 안정을 취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런 미국 시장의 안정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같이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아쉬운 부분이 미국이 지금 딱 저항선 근처에 와서 아직까지는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의 악재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관세입니다. 그렇죠? 관세 부분에 악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관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있었고,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 요거 일단은 얘기가 지금 나와서, 관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쪼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안에서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지면은 관세를 좀 뭐 이렇게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뉴딜 폭이 일단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생각만큼 걱정할 그러한 품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연준의 월레 이사가 코멘트를 했죠.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된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안에서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둘 다 지금 좀 없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말이 여기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일단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세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대차 노조처럼 굉장히 세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세게도 언제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미국 경기 불안에 있어 가지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두 가지 요인이 일단 있는 거죠.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그래도 지금 보면은 상호관세 10%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돼요. 이건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요인이 생기면은 뭐가 안 되냐면, 이러면은 금리를 못 낮춥니다. 이거 금리 낮출 수가 없어요. 오케이? 요거는 하신 분들 체크. 그리고 미국이 일단은 이제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저가의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의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의 물가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세를 만약에 세게 때렸다, 중국이 관세를 세게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BYD라든지 하는 쪽에 어떤 뭐 관세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참기름이죠.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 잘 먹죠? 여러분들 참기름 국산 먹나요? 중국산 먹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참기름 같은 경우에 국산하고 중국산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 자체는 서민 물가를 지금 안정화시키고 전체적인 식생활 물가 자체를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주된 요인을 또 하고 있는 게 중국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답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공산품,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를 아래쪽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경기가 둔화되는 게 있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맞을까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기는 물가보다 뒤에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쪽은 물가부터 잡고 경기를 살립니다. 무조건 이래요. 자, 이거 알겠다 하시면 돼 체크.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실이래요. 그렇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됐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CPI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거 하기 사실 좀 힘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거 좀 약한데 이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접근 자체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단 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전체의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여기서부터 그냥 끌게요.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켰죠. 뭐로 가나요? 박스죠. 박스 됩니까? 상승 추세로 가다가 추세 자체가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보통 꺾이는 모습 보이면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 박스 안에서 만들어져서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안의 추세가 그냥 깨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요게 이제 위에서 빠지고 있는 그 추세인데 그걸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요걸 지금 일단은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뛰어넘고 바로 갈 거냐? 만약에 붙으면 이제 2630 정도가 될 거고, 위로 붙으면은 2630포인트 언저리까지 열고 봐야 될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봉이 단봉인가요? 장봉인가요? 단봉이죠. 단봉인데 지금 거래가 좀 터져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합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2449가 깨지면 조정을 받을 때 이틀 정도 좀 올랐으니까 요걸 깨는 모습 보이면은 다시금 훅 합니다. 여기 정리됩니까? 정리되신 분들 체크.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변곡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2482, 83 2483포인트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2630까지 일단 갈 거고, 지금 지금 요 시장이 2449가 깨지면 그냥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와장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파동이 있죠. 올라가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올라갈 때가 아니면 어떨 때 떨어질 때 파동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갈 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그 추세가 아래로 밀릴 때 올라가는 걸 갖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올라갈 때 빠지는 거나 시장이 올라갈 때 요 빠지는 추세나 시장이 하락할 때 요 오르는 추세를 우리가 이제 보조 추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조 추세. 근데 이걸 보조 추세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종목이 이제 막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좀 밀리면 사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리면은 여기가 탁 밀려서 반등을 탁 하면 요때 탁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다려보면 여기까지 밀리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그죠? 이렇게 가버리는. 그래서 추세선이 이렇게 바뀌면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 가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중간에 이렇게 퍽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기술적 반등의 종목을 공략을 한다든지 기술적 반등에서 시장을 공략을 할 때는 갑자기 꺾이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정리되십니까? 정리되시면 체크. 꺾이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꺾이면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는 가더라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건 반드시 계속 기억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챙기는 것도 그대로 챙기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 대로 저번에 이제 밑에서 반등해서 올라올 때 얘기를 했던 게 이거죠.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전에 손실이 커진 종목들 있죠. 지금 아마 손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못 파신 분들, 그렇죠? 손실이 생긴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 혹은 플러스로 뺀다. 요걸로 생각을 하자고, 요번 파동 자체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긴 한데요.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리만이 터졌을 때 지금 보면 요때가 리만이거든요.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입니다. 맞죠? 2008년도니까 시장이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막 빠졌어요. 그러다가 얘가 뭘 했냐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멈췄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죠. 보입니까? 보이신 분들 체크. 리만 때예요. 리만 때 2008년도. 요거 올라가니까 시장 안에서는 전부 다 흥분을 했단 말이지. 야, 이제 다시 가는구나. 저도 흥분했고요. 왜 흥분해? 추세를 다 돌렸으니까 이때는. 아까는 기술적 반등이었는데 이건 추세를 돌렸잖아요. 근데 추세를 돌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는 파동이 지금 이걸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걸 따라서 가고 있죠. 따라서 가고 있다가 뭐예요? 깨졌다 다시 올라오죠. 깨졌다 다시 올라올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리스크 있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전고점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하면 어떻게 다시금 추세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요거 안 깨지면 이제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이전고점 돌파, 그렇죠? 이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렇죠? 계속 간다라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렵에 깨졌죠. 깨지면 반등, 다시금 이전 고점. 그러면 다시금 다시금 추세 전환. 잘 따라오세요. 다시 추세선. 근데 지금 뭐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추세선이 계속 완만해지는 건 느껴집니까? 느껴지시면 체크. 원래 추세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끄면서 계속 완만해지고 있는데, 완만해지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추세가 깨졌죠. 그렇죠? 추세 깨지고 여기서 반등.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죠. 그럼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시는 분들 체크.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추세에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만은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이 여기 있는데 고점까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이해하셨으면 체크.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거 올라갈 때 이걸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바뀌지 않고 반등을 할 때는 이게 무너지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나와야 될 수 있다라는 걸 머리에 품고 가야 된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품고 간다면 지금 하는 건 관계없어요. 지금 하는 관계없고.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저번에 책도 선물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기술적 반등을 할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되면 또 된다. 되면 또 되니까 참고하시고, 변한 게 있다 없다? 변한 거 없습니다. 지금 변한 거 없어요. 시장이. 트럼프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한 건 없어. 단지 이제 트럼프가 이전에는 무조건 막 독불 장군처럼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자동차가 막 힘들다고? 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박스로 가고 있는 중이고, 박스에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선까지 올라왔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지금 며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변곡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변곡 안에 있거든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또 시장 가는 종목을 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은 해주고 있고요.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는 중에, 이거 하락 아니고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시는 분들 체크. 고점 계속 높여가면서 굉장히 완만하게 여기서도 굉장히 완만하게 그냥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 반등 중인데 구분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든지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정리입니다. 자, 이것도 알겠다 체크. 일봉상이나 주봉상으로 하락으로 가는 종목은 반등하면 정리해야지. 최대가 여기인데 그러다가 돌파하면 뭐 그냥 가는 건데 여기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깨져서 내려오면 그땐 정리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LS는 모양이 약간 좀 애매한데 약간 그쵸 뭔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쵸? 기아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그 송배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은 나아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은 추세를 좀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일단은 있습니다. 전환이 이제 추세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한국전력 세고요. 한국전력은 이건 배당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배당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한국전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오늘 특별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차트 설정. 한국전력 독립화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진정한 경기 방어주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글쎄요. 단기적으로 부담 없는 선택지다. 글쎄요. 어쨌든 패턴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넘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하락입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돌파 못하면 정리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잘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도 지금 보면 상방 아니죠. 상방 하방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좀 눈에 띄냐 하면 현대건설은 저번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가 좀 보이냐 하면 하락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거의 이제 추세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가 오늘 많아요. 내일 일단 더 아니면 뭔데? 그쵸? 내일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아니면 뭐인 그런 경우가 될 거로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 너무 공격적으로 붙지 마시고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종목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모양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BHI는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가를 잡고 먼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일단 생각은 드는데 참고 일단 하시고요. 잉그로드앱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지금은 무조건 가스입니다. 가스로 만드는 전기밖에 답이 없어. 지금 뭐 갑자기 풍력을 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고 태양광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코스닥에서는 좀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볼만한 애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죠.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강합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종목들도 일단 쉬었다 다시 한 번 더 가는 그런 모습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송배전 관련돼 가지고 LS 일렉트릭하고 가운전선 정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 놓으시고 내일 타이밍 나오면 한번 공략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아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항상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빨리 저항선 돌파하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구분해서 딴 거에다가도 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요거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못 넘었죠? 못 넘었죠, 얘 지금.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얘 이렇게 박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까지는 일단은 안 밀리고 반등은 했지만 아직 못 넘었어요. 요거 일단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면 효성중공업은 넘었다 안 넘었다 라고 하기보다 그냥 박스입니다. 그쵸? 얘는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체크. 박스에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있는데 얘는 오늘 넘었죠? 박스를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이번에 효성중공업 좀 더 빠르네.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추세를 넘었어요. 예. 많이 빠진 건 있긴 합니다만은 추세를 넘었거든. 그렇죠. 가다가 여기서 오르다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파. 그렇죠. 차이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시는 분들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이 종목이 셌는데 이전에 이 종목이 강했는데 이걸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시장에서 누가 또 빨리 추세를 넘어서느냐, 이번 시장에서 누가 또 빨리 추세를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은 보려면은 요거 내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요. 60분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올해 그 예전에 이제 얘기해 드릴 때 이거 얘기를 했어요. 종목이 이렇게 첫 번째 진폭이 나오면, 첫 번째 진폭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죠? 저점 여기로 돼 있고 고점 여기죠. 보통은 여기 안에 박스로 움직인다. 기억납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안에 박스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위에 고점까지 간다. 맞죠? 여기 고점까지.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 체크.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린다? 밑에 저점까지 밀려서 반등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딱 고기 안에 갇혀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럼 요거는 지금 일봉으로는 추세 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일봉으로는. 그럴 때는 어디서 추세를 잡는다? 60분봉. 자,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일봉에서 추세를 잡고, 일봉의 추세가 안 잡히면은 60분봉에서 추세를 잡고, 60분봉의 추세가 안 잡히면 10분에서 잡고. 요건 기억을 일단 해 두시고, 30분으로 보나 60분으로 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한번 꺼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꺼진 건데요. 지금 잠깐만 차트 환경 설정 다시 들어가서 화면 설정 일자 구분선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녹색 정도 적용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잘 보이죠?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 그럼 밑에서 한번 돌파는 했고 돌파해서 지금 저점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멈춰 있죠. 그쵸? 멈춰 있으니까 이건 TXR 로보틱스는 만약에 밀리면 2만원 선 위에서 추세 돌리면 공략 가능. 이거 됐습니까? 되신 분들 체크. 2만원 선 위에서 추세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 돌리면은 공략 가능. 내일 바로 어디? 내일 바로 여기 고점 위에서 출발해서 밀렸다고 바로 튀면 그때도 공략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요 종목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는 것처럼 일단 보이지만 이제는 변곡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이 공방인데 그쵸? 우리가 제가 내일 장중공방 이번에 행복주식대학 세미나 포함되는 걸로 교육 장중공방이 있는데 시장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참고는 해 두시고 똑같이 합니다. 변한 거 없으니까 계속 똑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